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빅5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하실 네 분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윤영걸 전 매경닷컴 대표, 최진봉 성공회 대개소, 서정욱 변호사, 서양호 두문정치전략연구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청문회 상황부터 좀 정리를 해볼 텐데요. 김의수 후보자는 5.18 때 사형 판결을 내렸던 그 판결이 좀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어제 그 당사자를 만났다고 하는데 청문회장 영상부터 보겠습니다. 정말 아까 얼굴을 뵀더니 저도 전혀 그때 얼굴을 잘 기억을 못할 정도로, 그런데 저렇게 선하신 분이다.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사실 제가 그때 20몇 살 젊은 나이인데 이 세월이 이렇게 갔구나. 진즉 가서 찾아뵙고 인사를 사죄를 드려야 될 텐데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세월이 많이 흘러불고 네. 그 모든 것을 좋은 쪽으로 화해적으로 모든 것을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진정성 있는 사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네. 그 사모님이 저희한테 한 얘기, 가족들이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은 이거는 진정한 사과가 아닙니다. 혹시 격려 전화, 용기 있다 이런 전화도 받았지만 뭐 가족이나 주변으로부터 왜 그렇게 나가려고 하느냐 느낌이 회유한다는 느낌이 들었습니까? 협박한다는 느낌, 협박당한다는 아니 느낌이 들었습니까? 협박 해유가 아니라 거기 나가서 쪽팔리게 그래가지고 좋을 일이 뭐가 있냐, 내가 그런 소리도 듣고 솔직히 저는 마음이 괴롭습니다. 지금 어제 청문회 글쎄, 윤영걸 대표님, 김의수 후보자 청문회에서 가장 큰 쟁점인데 이분은 정작 좀 화해하는 쪽으로 갔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했네요. 네, 그 배용주 씨죠. 예. 그 김의수 헌법재판소장한테 그 군 법무관 당시 5.18 당시에 사형 언도를 그렇죠. 받았던 사람이죠. 예. 그러니까 그 시민군 버스 탄 거를 질주해가지고 그때 그 경찰관을 4명이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거든요. 예. 그걸 이제 사형 선고를 해서 나중에 이제 법원에 상급심 가서 이제 무죄가 됐습니다만은 그 배용주 씨가 진짜 얼굴은 뭐 배용준 씨만큼은 안 되지만 예. 마음이 참 어떻게 보면 넓은 화해 제스처를 보인 점에서 그러게요. 상당히 참 모든 것이 좋은 쪽으로 화해 쪽으로 갔으면 좋겠다 하면서 예. 저는 배용주 씨가 또 하나 놀란 게 자기도 경찰관 4명을 죽였잖아요. 그 유족들한테도 또 사과를 했어요. 그러니까 김의수 재판관도 사과를 하고 예. 배용수 씨는 나도 또 죽인 사람이 있으니 또 사과를 한 거예요. 예. 그걸 보고 참 이 아름다운 장면이 있는구나. 우리나라도 예. 지금 여야가 격렬하게 대치하잖아요. 지금 인사청문회가 그거잖아요. 야당 되면은 옛날 여당 때 당한 거 원수 갚는 게 지금 청문회잖아요. 어떻게 보면 좀 예. 심하게 얘기하면 지금 민주당도 사실 박근혜 정부 때 초기부터 총리 아들 30년 전 군대부터 문제에서 낙마시키고 예. 서로 또 지금 자유한국당은 또 야당 시절에 옛날에 또 억울하게 또 많이 또 밀어냈잖아요. 예. 서로 이 어떻게 보면 한풀이 하지 말고 저렇게 배용주 씨나 김의수 헌법재판소장처럼 서로 사과하고 반성하고 손 잡아주는 모습이 예. 어떻게 보면 한 시대를 털어가면서 참 아름다운 장면이다 저는 이렇게 봤습니다. 예. 모든 것이 좋은 쪽으로 화해 쪽으로 가면 좋겠다. 그런데 정작 한국당 의원들 질의하는 거를 저희가 잠깐 좀 요약해서 보내드렸지만 굉장히 이 부분에서 뭔가 대답을 좀 끌어내려고 굉장히 애쓴 티가 좀 그렇죠. 나거든요. 그러니까 저분한테 뭔가 압력을 받아서 어쩔 수 없이 이 자리에 나왔고 예. 용서하는 것도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었다 이런 말을 끌어내고 싶어 하는 것 같은데요. 조금 무리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렇게 생각해 보셔야 돼. 지금 김의수 재판관이 군 판사로 20대 시절에 판결을 내린 겁니다. 군에서는 판결을 낼 때 3명의 재판관이 앉게 되는데요. 주심 재판관, 그러니까 군 판사의 역할은 옆에서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실제 저도 군에서 국선 변호인 역할을 해본 적이 있어요. 그때 당시 제가 군에 근무할 때 정훈장교로 근무를 했는데 보면 3명 중에 가운데 앉은 분은 그냥 일반 군인이에요. 인사참모나 아니면 영관급 장교가 앉고요. 예. 군판사는 옆에 앉아서 조언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군판사 입장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제가 볼 때는 그리 많지 않다고 생각이 들고요. 물론 제가 김의수 재판관이 그렇게 판결을 내린 걸 잘했다고 두둔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그건 예. 본인도 반성하고 있고 잘못했다는 걸 인정하고 있는 거니까. 다만 군 재판의 구성 요소상 예. 그때 당시에 또 군사적인 그 5.18 그 당시의 상황이 어떤지는 다 알잖아요, 국민들이. 예. 전두환 정권이 정권을 잡고서 군 판사를 이용해서 충분히 저는 그런 압력을 가할 수 있다고 보고요. 예. 또 실제 판결을 내는 재판관은
판사가 아니라 법을 전공한 사람이라 일반 군인이에요. 군 판사가 물론 조언을 해주긴 하지만 그런 차원이라고 하면 예. 그때 군사 정권의 상황이라는 이런 상황을 본다고 하면 김민수 재판관이 정말 독단적으로 본인의 의지에 의해서 예. 순수하게 본인의 어떤 법적 판결을 내렸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을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예. 그런 점들이 어느 정도 좀 참작이 돼야 된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진정성 있는 사과로 받아들이고 있느냐에 대해서 네라고 대답을 했는데 또 아까 보셨듯이 또 아니라고 또 얘기를 하고요. 지금 김희수 후보자는 사실 국민의당에서 키를 쥐고 있거든요. 임명동의안이 국회 표결로 처리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근데 국민의당에서는 아직 명확한 입장 표명을 안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이게 그 김희수 아마 소장 후보자는요. 예. 원래는 이게 그 야당에서 민주당에서 이게 추천했던 예. 그런 이제 분이고요. 그래서 아마 이게 그 당시에 제가 알기로 이게 전 정권 야당이니까 이제 민주당 그렇죠. 쪽에서 추천한 거예요. 아마 이게 박지원 의원이 아마 추천한 걸로 그런 이제 보도도 있는데 제가 보기에 박지원 의원에게 개인적으로는 이제 찬성하는 것 같아요. 예. 다만 이게 당론으로는 아직까지 좀 유보가 돼가지고 예. 결론을 못 내렸는데 아마 제가 보기에는 이게 자유투표나 교차투표 있잖아요. 각 개인의 그 맡기는 거 예. 그게 바람직하지 않나 이래 보입니다. 예. 그런데 지금 국민의당에서 혹시 김민수 후보자를 지렛대로 두고 강경화 후보자를 낙마시키기 위한 전략 아니냐는 또 분석도 있거든요. 네, 일단 캐스팅 보트 역할을 톡톡히 하겠다. 그리고 이번에 그 국민의당의 존재감을 보여서 그 청문 과정에서 문제가 되는 후보자 단 한 사람 정도는 반드시 낙마시키겠다고 하는 게 국민의당의 현실적 목표인데 그것이 예. 바로 김희수 그 소장 후보자하고 그리고 우리 공정거래위원장 김상조 위원장 후보자였는데 김상조 위원장에 대해서는 재벌 개혁에 대한 역풍이 너무 크기 예. 때문에 아마 성문 채택 보고서를 인준하기로 했던 것 같고요. 지금 남은 거는 그래서 김희수를 잡고 아마도 강경화를 압박한다라는 전략을 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 당내 의견이 모아지지 않았다는 얘기를 하고요. 이 아마 13일 날 그 최종 채택 시한인데 12일 전까지 의총을 하면 되니까 시간을 일단 갖겠다. 그러니까 시간이 금, 토, 일, 네, 그렇습니다. 월까지 4일이나 있어요. 네, 그 안에 강경화 후보자에 대해서 소위 말해서 문재인 대통령 정부 측에서 자진 철회를 한다라면 예. 버터 형태로 김희수는 해주겠다라고 하는 정치적인 사인을 주는 것인데 아마도 그 문재인 대통령의 인사 스타일상 성품상 예. 본인이 임명한 후보자를 정치적 흥정의 대상으로 해서 야당과 거래할 리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국민의당이 이렇게 고육지책으로 김희수 소장 후보자를 잡고 강경화 후보자를 낙마시키려고 하는 이유 또한 예. 사실상 문재인 대통령이 높은 지지율과 그리고 국민의당이 호남과 진보 진영의 지지를 기반을 가지고 있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과 야당과 연대해서 민주당 정부인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인사를 시비 거는 것에 대해서 자신의 지지층들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에 대한 고육지책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마도 예. 박지원 전 대표는 다른 엇박자 나는 얘기를 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예. 최종적으로는 강경화 후보자에 대한 민심의 여론들이 그 다음 주 초까지 어떻게 모아지는가에 따라서 제가 볼 때는 그렇죠. 김희수 후보자 문제까지도 같이 연동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동시에 당청이 동시에 여론전에 나섰는데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이 간곡하게 호소드린다며 브리핑을 했습니다. 그 내용도 한번 보겠습니다. 국회에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지난 7일 개최되었습니다. 하지만 국회에서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 채택 논의가 진척이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 그 첫 단축 꿰기를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마땅히 이 일을 꿰차고 있어야 할 핵심 인사인 외교부 장관 없이 논의를 진행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실로 안타깝습니다. 도와주실 것을 간곡하게 요청드립니다. 청문 경과 보고서를 조속한 시일 내에 채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침 회의에서 대통령님의 요청이 있으셨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발표문에 대통령님의 말씀이 녹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예. 청와대가 집권 초에 간곡히 호소드린다 이런 표현을 쓰는 것도 참 오랜만에 보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지금 빨리 일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낙마를 시키면 일을 못한다는 의미고 그렇죠. 그 답답한 마음은 대통령의 답답한 마음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예. 새 정부가 들어온 지 한 달 됐잖아요. 한 달 됐는데 아직 국무회의를 한 번도 못했어요. 예. 어떻게 국무회의를 한 번도 못합니까? 그리고 18명 장관 중에서 지금 후보 단계로 청문회 한 사람이 6명밖에 안 되잖아요. 예. 나머지는 아직 내정조차 안 되고 있어요. 새 정부가 닷을 올리고 삼각파도를 향해서
계속 질주해야 되는데 아직 출항도 못하고 닷도 못 올리고 있어요. 이거 참 국민으로 봐서는 답답하기 짝이 없는 일인데 저는 지난번에 그 비서실장이 임종석 비서실장이 뭐 닭 한 마리 빵 한 조각도 다 이유가 있다 뭐 하고 또 오늘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도 간곡히 호소드린다 뭐 안 한 것보다는 훨씬 낫지만 간접화법보다 더 중요한 거는 저는 직접화법이라고 봐요. 대통령이 야당 지도자한테 직접 저는 전화 통화를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좀 일 좀 하게 좀 해줘라. 이런 식으로 좀 빨리 좀 서둘러서 간곡히 호소하는 거 그럼 국민들이 아마 더 어필할 수 있을 겁니다. 지금 제가 보기에는 김희수 헌재 재판소장하고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결국은 해줄 분 같은데 제일 관건은 지금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에요. 외교부 장관이 이제 처음에 도덕적인 면을 부족한 점이 위장전입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증여세 탄로라든가 많았는데 그거를 업무 능력으로 그냥 엎어버려야 되는데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청문회 때 굉장히 잘했잖아요. 나는 항상 칼라류에 선 기분으로 여태까지 살았다 하면서 대학원 때부터 들었던 아주 오래된 가방 들고 하니까 국민들한테 또 청문위원들을 눈을 똑바로 쳐다보고 1대1로 대답해서 각계격파를 했거든요. 그렇죠. 업무 능력으로 그러니까 저런 사람이 안 되면 누가 공정거래위원장 하느냐 이런 여론이 일어났는데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좀 미안한 얘기지만 너무 조금 피하는 모습, 고개 숙이고 적기만 하고 특히 저는 깜짝 놀란 게 사드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아직 보고 안 받아서 잘 모른다고 앞으로 장관 되면 다시 파악해 보겠다고 하는데 지금 외교부라는 거는 국방부는 총칼로 싸우는 전쟁이지만 외교부는 총성 없는 전쟁이 내일부터 당장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아니 미국 이 사자고 중국이 곰이고 러시아는 일이 늑대고 일본은 여우잖아요. 그 사람들하고 내일부터 당장에 싸워야 될 사람인데 보고 받아서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하니까 우리가 옛날에 고려 때 서희 장군은 소손녀니까 거란에서 70만 몰고 왔는데 그냥 가가지고 셋째 혀로 그 사람들 쫓아버리고 여진족 때문에 우리가 너희들한테 갈 수가 없으니 여진족을 쫓아야 된다 하면서 강동 육지로 오히려 땅을 넓혔어요. 받아가지고 그런 정도로 강경화 장관 후보가 역량이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걱정하는 사람이 사실 많은 건 사실인데 그건 대통령이 저는 돌파해야 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청와대 설명대로 지금 시급화해서 빨리 투입해서 일을 해야 되는데 강경화 후보자 그 현안은 아직 숙지하지 못하고 있다. 좀 문제가 될 수가 있는 거죠. 여론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참 애매한 여론이에요. 거의 비슷하다고 대등하다고 좀 볼 수 있거든요. 그렇죠. 뭐 거의 뭐 오차 범위 안에서 비슷한 양상이 보이고요. 지금 답변 안 한 분들도 있기 때문에 저분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사실은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이제 본인이 청문회에서 얘기한 부분도 본인의 책임을 인정하기보다는 뭘 인정할 부분은 인정했습니다만 자기는 모르고 남편이 다 알아서 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고요. 또 여러 가지 질문에 대해서 예를 들면 은사가 소개를 시켜줬다고 했는데 그 은사가 누구냐고 물어봤을 때 거기서 직답을 피해서 밝히지 않은 상황도 있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국민들이 볼 때도 강경화 후보자가 과연 그러면 청문회를 통과할 만큼의 모든 것을 다 명확하게 해명을 했냐 하는 부분에 의문을 갖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물론 대통령이 저렇게 발표하시고 청와대가 발표한 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이제 저렇게 발표한다고 해서 국민들이 오면 과연 그럼 해줍시다 이렇게 나올 수 있을까 하는 특히 이제 반대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저런 논리가 통할 가능성이 낮다고 보고요. 그렇다고 하면 좀 더 명확하게 강경화 후보자가 본인의 입장을 밝힐 필요가 있고 또 국민들이 의문스러워하거나 불만을 갖고 있는 부분에서는 명확하게 사과를 하거나 해명을 좀 더 할 필요는 있다. 그렇지 않고서는 사실 청와대가 저렇게 한다고 해서 야당이 뭐 갑자기 돌아서거나 이럴 가능성은 적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찌 보면 정면 돌파라고 하는 건 물론 청와대가 저렇게 하는 것도 필요할 수 있겠지만 강경화 후보자 본인이 어떤 형태로는 좀 더 명확한 의견 또는 해명 이런 부분이 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당청이 나서가지고 여론전을 나섰는데 효과가 없다. 그러면 당사자가 또 풀어야 될 문제가 있는 거죠. 이번 주말에 한번 이제 관건이 될 것 같아요. 우상호 전 원내대표 이렇게 지적을 했네요. 야당의 존재를 드러내야 한다는 강박증에 시달리는 거 아니냐. 글쎄요. 야당의 선명성을 강조하는 거하고 이 부분하고 어떻습니까? 제가 보기에 지금은 오히려 협치를 위해서 뭐 야당에 뭔가 이게 소통하면서 오히려 이게 아까처럼 간곡히 부탁이래야 되는데 오히려 이게 야당을 자극하는 게 과연 이게 도움이 될까 좀 의문이 들고요. 저는 이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외교나 안보는 이게 여야가 없잖아요. 외교 안보는 이게 보수 진보가 없어요. 그렇다면 이게 오히려 김동연 우리 기재부 장관 후보자 이런 분에게 전 정권에서도 일을 많이 하고 또 하니까 이게 아주 쉽게 통과됐잖아요. 오히려 저는 이게 외교나 안보 수장들은 여야가 이게 좀 더 소통하고 협의해서 정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게 일방적으로 임명을 강행하는 것은 상당히 그 부담을 두고 예. 부담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저는 뭐, 예. 우상호 원내대표가 전 원내대표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13일 그 제청 기간 청문 재택 보고서 기한이 지난 다음에 해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은 오히려 야당과 그 국민들의 이런 비판적 여론에 대해서 귀 기울여서 좀 들은 자세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위장 전입 문제에 대해서 거짓말 논란으로까지 비화된 거에 대해서 오히려 그 강경화 후보자의 적절하지 못한 처신을 지적하면서 다만 그 위장 전입이 부동산 투기라던가 강남 8학군에 학교를 가기 위한 게 아니라 본인이 학교 다녔던 이화 여고를 가기 위한 거 아니었겠냐라고 좀 호소를 하고 그리고 실제로 다자 외교에서는 유엔에서 두각을 보였지만 양강 외교, 4대 강국 외교인 미일 중러에 대해서는 경험이 없고 특히 사드와 북핵 문제에 대해서는 청문회 과정에서 답변도 제대로 하지 못하지 않았습니까? 정책 역량에 대해서도 인정할 건 인정하고 다만 아시다시피 그 양강 외교라든가 북핵 사드 문제는 외교부 장관이 하기보다는 대통령 기임자에서 청와대가 중심적으로 이끌어가기 때문에 청와대가 그 역할을 좀 잘하겠다라고 오히려 야당을 설득하고 국민적 합의와 동의를 이뤄나가면서 그리고 이유 있는 야당의 비판에 대해서도 무조건 국정 말목 잡기라든가 인사에 대한 방해로 볼 것이 아니라 이유 있는 부분에서 수용하려고 하는 자세가 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난 연휴에 최대한 설득을 한 다음에 마지막에 국정 말목 잡기 야당 존재감 드러내서 안 되잖냐라고 이제 대통령이 밀어붙일 때 같이 나가야지 지금은 좀 다소 이른 감이 있다. 아직도 다음 주 초까지는 시간이 4일이나 남았다 그래서 최대한 야당을 설득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최영우 선생님 말씀대로 지금 시간 많이 남은 겁니다. 네, 4일이나 시간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좀 진행될지 보겠습니다.